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오늘부터 광주 MBC 뉴스투데이 진행을 맡은 연빈나입니다. 정확하고 친절한 뉴스로 시청자 여러분의 아침을 힘차게 열어드리겠습니다. 1월 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의 아파트 값이 지난 한 해 10% 가까이 오른 가운데 올해는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남 지역 철도 예산이 9천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철도망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라남도의 출산 보육 지원 제도가 강화되고 농업인 월급제 역시 14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광주시가 신혼부부들에게 2년째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의 주택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 등 변수가 많아 예측이 쉽지 않지만 지난해와 같은 급등세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아파트값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0% 가까이, 전남은 3.5%가 올랐습니다. 특히 광주와 여수, 순천, 광양 등은 금융과 세금 규제를 받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적인 집값 급등 흐름 속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더욱 조이면서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하거나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광주 지역 주택시장은 3년 만에 신규 공급량이 수요 증가분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래도 누계로는 여전히 6천 가구 정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주의 주택 수급 지수가 작년보다는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100을 밑돌아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관건은 역시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지난 연말 정부는 일부 지자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때문에 올해 광주의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더라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광주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더 적체가 되고 있는 현상이 약간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된다고 하고. 여기에 오는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데다 6월 지방선거 변수까지 있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과 임차주택이 광주에 있어야 합니다. 대출 금액에 따라 월별로 은행에 납입하는 총 이자액 범위에서 자녀 수에 따라 0.5에서 1%까지 차등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최장 6년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광주 아이키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 지역의 철도망 구축 사업이 올해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전남 지역의 철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16.1% 증가한 9,164억 원으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오는 2025년, 진주 광양 간 경전선 철도 사업은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또 전라선 고속화와 광주 나주 간 광역철도 등의 신규 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첫 출근길입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추위 상황은 여전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아주 추운 날씨로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야겠고요.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지금보다 10도가량 기온이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광주와
서부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합니다. 날이 맑은 만큼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순천과 여수,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대기가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겠고요. 겨울철이니만큼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사고가 나기 쉽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2년 올해부터 부동산 제도나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정책들이 달라집니다. 전라남도 차원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도 많은데요. 분야별로 조희원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인구 절벽의 벼랑 끝에 선 전라남도가 올해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출산과 보육 관련 제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60만 원, 100만 원이었던 임산부와 2세 이하 영아 의료 지원금을 100만 원, 14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40세에서 59세 이하였던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이 조정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 실버 산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69세 이하 재취업자는 취업 장려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21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들은 올해부터 매년 20만 원씩 복지카드를 통해 문화 여가 활동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수학기 예상소득을 선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됩니다. 또 전남의 대표 특산물들이 전국 소비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판로가 개척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과 협업해 각종 특산물 축제를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중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목포와 가거도, 여수, 고흥과 거문도, 완도와 여수도 등 4개 구간으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난 반려동물 수요, 이와 비례해 증가한 반려동물 유기 사태를 막기 위해 반려견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됩니다.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독거노인의 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노인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 전라남도는 우울증을 앓기 쉬운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도울 수 있는 개인형 반려로봇 인형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에 취약한 가구에는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물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2022년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73년의 한을 풀어낼 전라남도 실무위원회는 오는 21일 희생자 피해 신청 접수와 진상규명 사건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대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 민심 잡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민주계열 후보에게 90% 안팎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호남이었지만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60에서 70% 사이에 갇힌 상태고 여권 빅텐트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옛 국민의당 출신 호남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해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순 사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주말 여수와 순천을 방문해 여순 사건 위령비를 참배한 이 대표는 역사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보수 정당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유족과 희생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제주 4.3보다 늦었던 여순에 대한 노력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대표로 있는 동안 매년 1월 1일에는 여순 사건 관련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남해상을 누비는 해경 경비함정에 정비를 전담할 해경 서부정비청 건립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남권으로 장거리 원정 수리를 떠나야 했는데요. 2024년 이후부터는 목포에서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
서해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목포 해경의 경비함정은 모두 22척. 올해 11척이 정비를 했습니다. 중소형 함정 8척은 200km 이상 떨어진 부산의 해경 정비창으로, 1000톤 이상 대형 함정 3척은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정비창으로 가야 했습니다. 서남권에 수리 정비 시설이 없다 보니 유류비를 써가며 오가는 데만 2, 3일, 수리에도 평균 30일에서 길게는 50일까지 걸리는 원정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향후 3년 뒤부터는 사정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목포 고화도 일원에 2024년 말까지 해경 서부정비창이 조성됩니다. 최근 시공사를 결정하고 본격 공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서부정비창에서는 서남해 제주 권역 중소형 함정과 대형 함정 등 연간 130여 척을 수리하게 됩니다. 경비함정이 정비를 거쳐 해상에 투입되는 주기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부정비창은 이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지만 해양경찰청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 확보가 됐고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차질 없이 잘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2천억 원대의 해경 서부정비창 공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3천억대 생산 유발 효과와 2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시립 제1요양병원이 호남권 최초로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치매 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광주는 전국에서 6번째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제1요양병원에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개의 전문 병동을 설치한 데 이어 치매 안심병원 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순서는 뉴스 속 인물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인공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등학생 선대위원장, 남진희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이다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학생 국회의원, 10대 시장, 이제 실제로 보게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25살에서 18살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10대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고등학생 선거대책위원장이죠. 더불어민주당 남진희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인데 저는 사실은 출범식 영상에서 몇 번 봤어요. 근데 처음에 제안은 어떻게 왔어요? 처음에 제안은 제가 학생회장으로 본교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학생회장들이 모이는 단체가 저희 지역에 있어요. 학생의회라는. 그래서 거기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청소년 활동가로서 또 이 자리에 적합한 인물로서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좀 어떤 논의를 주로 했는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일단 저도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없는 선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 캠프라는 저희 회의장 자체에서도 종이컵을 비치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그러한 쓰레기 없는 선거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과 또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진희 위원장처럼 직접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이번에 법 개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원래는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좀 더 낮아졌잖아요. 이런 변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구체적인 나이가 중요하기보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어떤 공약에 그리고 정책에 반영됨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 그리고 비판점을 면해왔기 때문에 봉착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변화가 청소년의 어떤 발언권을 확대하고 또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10대가 정치를 하기에는 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맞지 않다라든가 준비가 덜 되지 않았겠냐라는 이런 걱정 섞인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공부라는 것 자체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사회라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학창 시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마음가짐 면에서 그리고 역량 면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주변에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와 걱정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기대 또 설렘으로도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진희 위원장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일단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은 만큼 제 소임을 다하면서 각종 인터뷰에서도 저의 어떤 건강한 어떤 다짐이나 이러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또 위원장 활동이 끝난 이후에는 또 청년으로서 많이 어떤 전공 지식도 쌓아가겠지만 이 전공 지식을 쌓아가고 또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년의 목소리 또 느끼고 있는 부조리나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나가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활동 보여주실지 기대됩니다. 오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진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됐던 14세기 난파선 신안선이 3차원 입체 체험 작품으로 꾸며져 오는 1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신안선과 도자 유물이 소실되고 복원되는 과정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해 시각화했습니다. 신안 보물선은 1975년 한 어부가 도자기를 발견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2만 2천여 점의 14세기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순천 지역에 있는 불교 유산들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순천 송광사의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은 17세기 불상 제작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순천 용화사의 육경합부는 조선 전기 불경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 자료로 꼽힙니다. 이들 불교문화재는 30일간의 예고 절차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가 행정서비스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했습니다. 새해 들어 첫 출발을 하게 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84곳의 관리 운영과 수영장과 체육관 등의 운영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올해 새로 문을 여는 중흥도서관과 북구 종합체육관 등의 생활 SOC 복합시설에 대한 위탁 사무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 추위는 여전합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아주 추운 날씨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지금보다 10도가량 기온이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는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고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날이 맑은 만큼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순천과 여수, 광양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난방기 사용이 늘어난 만큼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추위가 심한 상황입니다. 나주와 화순의 현재 기온 영하 8도 안팎까지 낮아진 상태고요. 한낮 기온은 6, 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목포 영하 0.9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6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구리에서도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하 9도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7도로 광주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추위가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 1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